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3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진 검사라고 합니다. 저희 형사 3부는 경찰에서 송치되어 오는 살인, 강도 등 강력 사건이나 아니면 서민들의 삶을 좀 파괴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안전사고, 그리고 부산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해양 사건을 위주로 처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이제 형사 3부에 소속이 되어서 송치 사건들을 처리하는 한편 또 범죄 피해자 전담 검사로 지정이 되어서 피해자들을 좀 돕는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대검찰청 예규가 있습니다. 그 예규에 의하면은 찰청마다 그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검사도 지정하게 되어 있고 전담 수사관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가 된 거고, 저만 피해자 보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특히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검사님들은 다 피해자 보호 업무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다만 저는 그 보호 절차에서 필요한 좀 실무적인 것을 좀 첨가해서 관리하거나 또 절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담 검사도 검사지만 전담 수사관님들이 되게 전문성이 있습니다. 보다 좀 더 상세하고 실무적인 내용들을 잘 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해서 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각 검찰청 피해자 지원 전담 수사관님께 먼저 연락을 해보시면 아마 상세한 좀 안내를 좀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범죄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30조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그 범죄 피해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았다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한 것이고요. 그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2005년에 제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법입니다. 그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구조 의무를 규정을 먼저 하였고, 그 외에도 뭐 형사소송법 등 여러 개별 법률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어떤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 검찰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담 검사나 전담 수사관도 생긴 것이고요. 청 형사사건들 중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건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어떤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뭐 지급을 결정을 하더라도 얼마까지 지원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결정하는 실무적인 절차를 저희가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먼저 국가가 치료비 같은 것을 선지급했는데 사실 그게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국가가 먼저 지출한 그 예산을 구상권을 행사를 해서 국가 예산을 보전을 하는 그런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금전적인 지원이 있고, 심리 지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그리고 신변 보호, 그리고 형사 조정 제도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이제 피해자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금전적인 지원 중에서 일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먼저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5년에 제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규정된 구조금인데요. 이거는 검찰청에 범죄 피해자 구조 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회가 심의를 해서 어떤 피해자가 상실하게 된 소극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극 손해는 이제 적극 손해에 대비되는 말인데요. 뭐 피해자가 피해로 인해서 원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 끊겼다거나 이런 걸 소극 손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전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대검 예규상 규정된 검찰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경제적 지원 심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 거쳐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구조금과 달리 적극 손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직접적인 치료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되고요. 대검 예규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건이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지급이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치료비, 심리치료비, 뭐 생계 관련해서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그리고 긴급 생활 지원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딱 특정해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수사관이나 전담검사가 어떤 요건에 해당이 될지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요.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범죄 신고자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그 범죄를 처음에 신고를 한 사람이 그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 가해자가 자신의 뭐 집을 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이사를 가야 되는 비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이라는 것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라도 그 어떤 범죄를 신고를 해서 뭔가 내가 보복을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비라든가, 그러니까 이사비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금전적 지원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뭐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치 추적 장치가 달린 스마트워치를 보급을 해서 한 6개월간 기본적으로 6개월간 보호를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필요가 있다면 6개월 단위를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구조금이라는 제도를 아마 한 번쯤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는데 종류와 요건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조금도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해 구조금이 있고 둘째는 중상해 구조금이 있고 셋째는 유족 구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해라는 거는 치료를 받았음에도 장해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중상해는 치료기간이 2개월 이상 긴 정도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가족 등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금의 요건이 있는데요. 요건은 먼저 고의범이어야 합니다. 먼저 과실범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청 기간의 제한도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범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해, 중상해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은 감액될 여지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요건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고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 본인들이 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